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 연착륙을 돕기 위해서 정말 그동안 많이 내놨던 규제들을 다 완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폭이 좀 커졌는데요. 정부는 다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동안 마지막 안전장치로 남겨져 있던 DSR을 다시 해제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 고민이 깊어지는 건데요. 과연 DSR을 해제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게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 이어지게 될지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전문가들의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상담 전화 함께 하실 수 있어요. 02-2638-3971번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2부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김남현입니다. 날씨가 다시 많이 좀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추운 겨울을 겪으면서도 또 때로는 즐겁게 이 겨울을 나는 이유는 언젠가 늦건 빠르건 봄이 다시 온다는 그런 사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많이 두렵고 또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이유는 이 한파가 과연 끝날지 안 끝날지를 잘 모른다는 점과 만약에 끝난다면 언제쯤 이 한파가 끝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상당히 몇십 년 동안의 이 시장을 분석하고 또 공부해온 결과는 이러한 한파는 꽤나 오래 갈 수는 있어도 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언젠가는 녹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탑승해 계신 투자자 그리고 매수인 모든 분들께서도 이런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이 시장을 좀 견디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런 겨울 속에서 찾아오는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도 상당히 많으니까 주의 꼭 기울이시면서 이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꼭 머물러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부동산 시장이 이 날씨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꽁꽁 얼고 여기서 새순이 돋아날까 꽃이 필까 하지만 언젠가는 봄이 오고 또 꽃이 피게 되죠. 부동산 시장 지금 어렵다고 손 놓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한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2부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과 또 전화 연결해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그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 예, 여기 이제 사는 게 이제 꽤 오래돼가지고 한번 갈아탈까 해서 네. 그 광명 철산 자이 네. 더 헤리티지 거기를 분양 신청을 했는데 이제 1순위가 미달돼서 순위 밖으로 신청해서 이제 네. 당첨이 됐는데 네. 이게 과연 옮기는 게 좋은가?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고 네. 또 은행 금리도 엄청 올라서 부담이 되는데 네.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옮기는 게 맞나? 이제 그래서 한번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아파트가 양천구 신정동의 신트리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이제 좀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로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분양에 당첨되셨고 가려고 마음을 먹어보니 또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활용되는 것도 조금 부담되고 이게 맞는 방향인지 한번 투자 가치 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저기 철산 더 헤리티지라는 단지가 제가 꽤 많이 상담을 했던 단지거든요. 네. 이번 상반기에 가장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셨던 그런 분양 단지인데
여기가 그 철산 주공 8구단지 재건축한 아파트죠. 예, 8구단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미달이 났었죠. 예, 미달돼 가지고 이제 네. 지역 외에 1순위로 당첨이 됐죠. 그렇죠. 시청자님 생각에는 미달이 난 가장 큰 이유를 뭘로 보세요? 미달이 난 것은 이제 우선 은행 금리가 좀 높다는 거가 있고, 예. 지금 집값이 전에는 당첨되면 무조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갈아타는 게 맞느냐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상담을 요새 신청을 한 겁니다. 시청자님 말씀들이 다 맞아요. 금리도 네. 올라갔고 또 주변 집값도 좀 떨어지고 있고. 예. 그런데 저는 그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너무 비싸서 안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주변 집값들 대비해서 보통 분양가를 우리가 세팅을 하죠. 예,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저 분양가가. 예. 그런데 보통은 그 분양가 설정을 하는 그 시기와 예. 본 분양에 나서는 시기 간에 어느 정도의 시차가 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 신청한 2차례, 3차례 이렇게 연속으로 한 다음에 한참 후에야 일반 분양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경기가 잘 받쳐줄 때 분양가 설정을 해놨더니 요 기간 동안에 옆에 있는 집값들이 막 빠져버린 거예요. 예, 엄청 그렇죠. 떨어졌어요. 그 한 주변에. 20% 30% 가량 빠져버렸죠.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도 만만치가 않고요. 예.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서 공사기간 3, 4년 금리 비싼 금리로 이자 내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 그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주변에 있는 다 지어진 아파트 사는 게 더 싸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아니 금리가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3천 정도는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이.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분양가는 7억 6천인데 예.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은 뭐 4, 그럼요. 5천 네. 들어갈 거고 취득세, 그렇죠. 네. 대출 이자 하면은 이게 한 1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이 집을 내가 취득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네. 단순히 물건값만 치더라도 뭐 이것저것 에다가 뭐 고층이다 하면 8억대 초반은 갈 거고요. 예. 말씀하신 이것저것 뭐 세금이나 뭐 기타 비용 합치면 거의 뭐 8억 후반대까지도 예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30평대도 아니잖아요. 그 값이면. 네, 25평대죠. 그렇죠. 25평짜리가 그 돈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는 알고 가야 돼요. 아, 이 값은 절대로 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일단 인지는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주택자가 이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저는 너무 큰 대출을 받아도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일부 대출만 받고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들어가서 거주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집값이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아질 걸로 저도 보기는 해요. 예. 근데 더 안 좋다 그래서 나한테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눈앞에 널려가지고 나타나는 일은 흔치는 않아요. 예, 그렇죠. 신축이 거의 다 신축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그 당분간이 앞으로 5년이건 10년이건 이 지역에 눌러 살면서 그냥 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생각하실 분은 그냥 들어가서 매입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시청자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신트리 아파트 거주 중이라고 하셨죠? 예. 신트리 아파트 거주 중인데 여기를 아직 매도를 안 하셨죠? 아직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님 계획은 이 아파트를 매도하신 후에 갈아타기 형태로 그 분양을 받으실 생각이신 거죠? 예. 그럼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봐야겠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릴까 안 팔릴까? 잘 매매가 요즘 안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여기 신트리 아파트라고 피해가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꼭 팔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당연히 아주 싸게 팔아야지만 팔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급한 사람이 먼저 파는 격이니까. 예.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헐값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단지시죠? 4단지요. 4단지. 4단지를 지금 가격을 얼마로 알고 계세요? 층수에 따라서 다른데 예. 한 7억에서 8억 그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24평짜리시죠? 예. 가장 분위기 좋았던 시기에 거래된 가격이 8억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주변 집값 빠진 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빠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주변 집값이 보통 요새 언제까지 빠져 있냐면
코로나 오기 직전 가격까지 거의 다 빠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겠죠? 예. 2020년도에 여기 집값이 얼마였냐면 한 6억 초반대 정도 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급해서 빨리 팔고 싶으면 못해도 6억대까지는 가격 내려야지 거래될까 말까 한다. 예. 이걸 인지를 일단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예, 그 가격대에 팔려고 내놔도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팔릴지 말지를 그 가격 돼야지 고민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팔고서 이미 만약에 다 팔은 상태였다면 큰 고민 없이 제가 그냥 장기간 보고서 거주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트리 아파트라고 하는 단지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에 속하죠. 예. 근데 가장 끝단에 있으면서 가격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가장 늦고요. 예. 또 이제 연차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예. 위에 있는 뭐 신월 시형 같은 아파트처럼 용적률이 낮아서 재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기대를 해보기엔 좀 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신축 형태로 이사를 가시는 것까지는 저는 찬성이에요. 예. 근데 이게 적당한 가격, 헐값이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팔릴지 말지가 참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일단은 매도 물건부터 좀 내놓으셔서 한번 거래를 성사시켜 보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에 그 분양 아파트 계약부터 쳐봐요. 그러면 나중에 발생할 그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이자들이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번 잘 따져보시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은행 금리가 예. 이게 뭐 저 내려간다고 뭐 쉽게 생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올해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상승 쪽에 무게가 조금 더 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하반기 되면 동결 쪽에 무게가 좀 많이 실리긴 하겠죠. 근데 뭐 동결이라고 하는 게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거지. 우리한테 오는 대출금리를 동결시켜서 더 안 오르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대출 좀 신중히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 좀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뭐 마지막 질문인데 은행 금리가 참 이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게 하락세가 예. 쉽게 이게 정체가 하락세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뭐 이거는 그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단을 잘 하시라고만 말씀하시는데 네. 어쨌든 뭐 난 좋은 어떤 안이 이제 제시가 될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무리하게 투자할 막 가지 말아라 이제 이런 뜻으로 제가 들려요. 예. 저 맞습니까? 역시도 시청자님 생각이랑 비슷한 게요. 예. 하락의 끝이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끝은 보일 거다. 언제나 그래 왔듯이 그거 이제 언제 잃는지는 뭐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그 부동산 경기가 꼭 살아나야 하는 당위성이 있거든요. 예. 부동산 시장 망가지면 모든 시장이 다 망가져 버려요. 예. 금융이 얽혀 있고 또 전체 GDP 중에서 부동산 경기가 20-3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부양책을 또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이클이라는 게 반복이 됐었잖아요. 그 이번에도 앞으로 뭐 예. 부동산 경기가 뭐 한 3년 이상은 뭐 이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이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다들 본인들만의 그런 그러겠죠. 인사이트가 예. 있죠. 예. 근데 저는 적어도 올 한 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께 한 가지로 조언 드렸던 거는 팔려야지 꼭 가셔야 된다. 안 팔고 덜컥 계약부터 쳐버리면 금융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다. 이게 팔릴 때까지는 이제 이자를 계속 낼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팔리는 값이 뭐 5억대 이렇게 팔려봐요. 아이고, 그러면 못 그러면 팔죠. 좀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먼저 선결돼야 될 조건이 매도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금융 부담이 너무 크게 와닿지 않도록 우선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급매가 아닌 정상 가격 정도까지 팔릴 수 있는지 그 매도를 먼저 계획해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근처 공인중개사 한번 발품 팔아보시고 그 이후에도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저는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 2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희 그걸 매각하고 네. 서울에 있는 기름 뉴타운 레미안 8단지로 이사 가고 싶어서 네. 상담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 시기가 적절한지.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거주 위치가 광주에서 서울로 바뀌는 건데 이건 크게 상관없이 실거주지를 좀 이사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신랑 직장이 물질을 이끌고 애들 학교도 다 대학교가 서울이라 네. 급하게 이사를 하려다 보니까 네, 직장 저희 쪽으로 거기- 조금 가까이 예, 예. 말씀 주신 게 광주에 위치한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2단지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예. 기름 뉴타운 레미안 8단지로 이사를 가봐도 될지 그리고 매수를 지금 해도 될지 이 두 개가 가장 고민되실 것 같아요. 한번 예.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님께도 그 처음 상담자분하고 비슷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사를 계획하신 그 방향성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아, 예. 경기도 광주라는 지역이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줬죠. 예. 원래는 여기가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땅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허가도 잘 안 났고. 그런데 이번에 경강선이 개통을 하면서 그 역 주변으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많이 벌어졌고 지금 가지고 계신 요 탐벌이라던가 이런 동네 밑에도 뭐 태전이건 어디든지 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죠. 예. 그래서 생활권으로는 분당의 생활권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경강선 타고 저 판교 쪽으로 나가서 뭐 상업시설이라던가 또 서울 출퇴근이라던가 이런 쪽 이용하기도 많이 편리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찌 됐던지 간에 요 동네는 자체적인 뭔가의 일자리라던가 굉장히 뭐 고부가 가치를 일으킬 만한 개발 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의 위성도시 내지는 판교라는 업무지구의 위성도시 요 정도 개념으로 앞으로도 계속 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서울로 한번 이사를 가시겠다. 그러면 네. 그 방향은 제가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네.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 지금 시기가 적절한지 서울이 내려가고 있어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안 팔려요. 아, 팔아야 이사를 가건 뭐건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그거잖아요. 정부에서 왜 다주택자라도 분양을 허용을 해줄까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왜 거래가 안 되는지 가장 큰 이유를 시민들한테 여쭤봤더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서 거래를 못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연쇄작용 형태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도 만약에 팔고 싶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저는 거래만 된다면 금매로 해가지고 그 금매가 얼마로 알고 계세요? 저는 일단 5억 5천에 내놔서 예. 여기 할인해달라고 그러면 할인해줘서 팔 의향이 있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가지고 계신 평수가 몇 평대죠? 41평이요. 41평짜리. 네. 41평짜리가 올 초 작년이네요 벌써. 작년 4월 달에 5억 5천 딱 한 건 거래가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최근 거래를 보니까 네. 얘보다 한 평 더 큰 48평짜리, 8, 9평짜리가 최근에 5억 5천에 거래가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사이트들을 일반적인 수요자 매수인들도 다 체크를 하고서 시장에 오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 41평짜리는 지금 5억 5천에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주변 집값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보통 얼마 정도까지 다른 동네들 가격이 빠졌냐면요. 네. 코로나 오기 직전 가격까지 거의 대부분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오기 직전에 요 지역 가격대들이 얼마였나라고 보니까 한 4억대 정도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러니까 매수인들도 이거를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청자님한테 4억 초반대에 이 집 파세요라고 하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그래서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시기가 됐다는 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아파트든 싸게 팔면 다 팔립니다.
근데 다들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밑으로 안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누군가가 세금이 됐건 아니면 뭐 금융 비용이 됐건 급하신 분이 생겨가지고 한 건 싸게 팔면 그게 또 가격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게 굉장히 한 1년 이상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매수인들의 심리가 꺾여 버린 거죠. 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싸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사 가는 방향은 맞지만 네. 적당한 매도 시점은 놓쳤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지금이라도 한 5억대에 팔린다면 팔아가지고 네. 조금 기다렸다가 장위건 아니면 그 동네 다른 뭐 미아건 그런 서울 안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방향.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은 선택지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가격에 팔기 아까워서 더 버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빠졌어요. 한 4억대 갔어. 그러다가 좀 세월 지나가지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뭐 6억대, 7억대 올라오면 당연히 좋죠.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시기에 서울 집값은 멈춰 있겠어요? 올라가겠죠. 15억, 16억 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참 그 시기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게 파는 건 비쌀 때 팔고 사는 건 쌀 때 산다. 아주 쉬운 논리인데 이거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실래요, 시청자님은? 저희 거래만 된다면 예. 저희는 저기 뭐야 해가지고 서울로 가고 싶죠. 갈 네.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방법은 물건부터 좀 내놓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잘 처리하시고 만약에 네. 팔린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오래 보유한 집을 또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저렴하게 또 처분할 수는 없으니까요. 적정 금액에 우선 매도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따져보시고 그리고 우선 조금 더 거주를 또 매수를 조금 늦춰보는 방안도 일러드렸으니까 그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시청하시는 누구에게나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네. 지금 상계 뉴타운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관리처분 앞두고 네. 좀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상계 뉴타운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네. 그리고 상계 1구역이나 2구역 중에서 어느 게 좋은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투자금이 2억에서 2억 5천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 돈으로 상계 뉴타운보다 더 좋은 대안처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유자금 최대 2억 5천만 원으로 투자처를 네네. 보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님 네. 마음속에 가장 들었던 건 상계 뉴타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말씀 주신 게 1구역과 2구역인데 지금 네. 여기에 좀 접근해봐도 괜찮은지 둘 중에 어디가 나은지 아니면 더 나은 곳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상계뉴타운 투자를 원하신다고요? 네. 여기가 1, 2구역 중에 하나를 고르시겠다고 하셨고 네. 또 이제 관리 처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평가 금액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시청자님 보고 오신 물건 있으시죠? 보지는 아직 안 왔고요. 아직 안 상담 보셨어요? 해보고, 네. 대충 금액대 얼마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금액대도? 네, 잘 모르고 제 네. 투자금만 이제 2억에서 2억. 제가 알고 있는 물건들 몇 가지 네. 제가 재개발 기존 구역들 가격 조사를 싹 했거든요. 네. 저 강북부터 시작해서 저 금천구까지. 네. 근데 상계 뉴타운들이 피가 빠지긴 빠졌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안 싸요.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매물들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한 2억 7천대 가요. 근데 얘가 평가 금액대가 한 1억 5, 6천 정도? 네.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따지면 한 1억 전후 정도 붙어 있었던 것 네네. 같아요. 제가 조사했던 시기가 작년 연말 정도니까 이거보다 더 싸졌건 비슷하건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러면 프리미엄을 대충 한 1억 정도 주고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24평 5구제곱미터짜리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거 조합원 분양가 대충 예상해 보건데 한 4억대에서 5억대 정도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네. 4억 중후반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 감안했을 때 내 평가 금액 대비해서 추가 분담금 한 2억 중반 이상은 내야겠네요. 2억 중반에서 네. 많으면 3억 넘게까지도. 네.
그럼 내가 투자해야 되는 금액대를 다 합하면 못해도 5억대에서 많으면 한 6억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피 좀 더 주고 사게 되면. 네. 그렇게 해서 24평짜리 아파트를 받게 되는 네.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이 가격이 적당해요? 비싸요? 아니면 싸요? 그걸 제가 판단을 잘 모르겠죠. 못하니까. 간단해요. 주변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 보면 돼요. 네. 24평짜리 아파트가 뭐 신축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동네들도. 네. 근데 보면 크게 뭐 지금 알고 계시는 5, 6억대 투자 금액대 그것보다 무지하게 비싸진 않단 말이에요. 아, 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니까 내가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먹을 수 있는 차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아, 네. 근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지금 가격보다 금액이 더 떨어져 버리면 어떻겠어요? 네. 그렇게 먹을 게 없어지겠죠? 아,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된 물건들 네. 찾아보시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봐요. 네. 왜 그러겠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리고 국토부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줘서 이 서울 전체에 대한 정비 사업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정책적으로는. 물론 이제 거시경제에서는 건설 사업이 잘 안 되는 분위기예요. 네. 근데 시간이 이걸 해결을 해주면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가 많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물건 찾는 거는 좋은데 저는 한 가지 시청자님께 조언을 좀 드리자면 네. 당고개역 일대가 서울시에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중심부에 가깝나요? 아니면 외곽에 가깝나요? 여보세요? 네. 외곽이죠, 외곽. 아주 외곽이에요. 네. 오히려 남양주에 더 가까울 정도로 외곽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더 안쪽에서 찾아보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핵심은 뭐냐면 네. 아파트 값이 비싼 동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에는 2억이라는 돈, 2억 5천이라는 투자 금액이 되게 작게 여겨지시죠? 이걸로 어떻게 강남에 투자를 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1억이라는 금액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미 구역이 지정이 됐거나 아니면 뭐 후보지라도 선정이 된 지역들은 그 돈으로 못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들이 아직까지도 1억 언저리 가지고도 강남권에서도 투자 다 해요. 네. 근데 지금 이미 피붙은 금액에서 너무 외곽에다가 큰 돈을 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2억 5천이 아니라 1억 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강남권 내지 용산 혹은 한강변 이런 식으로 더 좋은 동네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아니,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제가 상담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어딘지는 잘 아, 몰라요. 모든 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요. 네. 일단은 이 방송 시간상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몇 군데만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네. 비싼 동네의 1순위는 서초, 강남, 송파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움직임이 있는 동네들이 어디 있냐면 반포일동도 모아주택 추진하고 있고요. 양재동도 일부 모아주택 추진하고요. 개포 사동 도심복합사업 추진하고요. 또 뭐 네. 삼전동 모아주택 추진하고 있고요. 네. 많은 지역들이 강남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동의서 받고 움직여요. 네. 근데 여기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양재동이 되고 개포동이 됐는데 다른 동네들이 움직임이 없겠어요? 그러면 그런 동네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가보면 전세 끼고 사면 싼 동네들 꽤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저밀도 주거지 중에서 비싼 네. 동네들을 조금씩 가격적으로 보는 눈을 계속 넓혀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 네네네. 잘 모르시겠으면 세미나 한번 오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주신 투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오히려 더 서울 중심부로 좀 모아보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외곽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눈을 돌려보시고 찾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해결해 볼까요?
예, 저는 안양시 관양동에 사는 사람이고요. 네. 저희 아들이 무주택이고 네. 미혼인데 온양온천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평촌 신도시 공작 승일 네. 2억 8천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아.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양 온천에 직장이신데 평촌에 거주하시면서 출퇴근을 좀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사놓고 전세나 뭐 월세나 갭 투자로. 놓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가 측면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 안양 평촌에 위치한 공작마을 성일 아파트 말씀 주셨거든요.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지 무주택자의 좀 투자 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은 평촌 동네를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저는 안양시의 관양동에서 네. 살고 있어요. 주택에서 살고 그럼 있거든요. 평촌 일대 잘 아시겠네요. 예, 예. 자, 좋아요. 평촌 전체 신도시가 입주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25년, 거진 30년 다 돼가죠. 그렇죠. 30년이 넘어가는 단지도 있죠. 예, 일기 신도시로 입주를 한 9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요 보고 오신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재건축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 말이 없을 겁니다. 네. 이게 재건축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연식에 지어진 일기 신도시들, 예를 들어 분당 일산 같은 데들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전부 재건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예, 이제 국토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이 일기 신도시들 재건축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관리 계획을 2024년 말까지 준비해서 얘기를 해주겠다고 말을 해놨어요. 예, 그런데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에다가만 특혜를 줘서 많이 지을 수 있게 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지금 지어진 용적률이 209%인데 만약에 여기서 법적으로 상한선인 300%까지 허락을 해준다라고 치면 예, 예. 여기는 추가적으로 100% 정도를 지어가지고 요것을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남은 돈을 가지고 뭐 하냐면 조합원들이 공사비 내야 되는 것을 차감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좀 적게 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요 지어지는 추가 100%라는 용적률을 싸게 팔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아니면 비싸게 팔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아, 예. 그렇겠죠. 그러면 서울 수도권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동네가 어디 있을까요? 서울요? 서울이랑 수도권 다 합쳐서. 모르겠어요. 아니 강남이 제일 비싸다고 하잖아요. 강남이죠. 그렇죠. 예, 압구정 같은 데 재건축한다고 쳐봐요. 예. 평당 1억 분양해도 사는 사람이 있을걸요? 그렇지요. 그렇죠. 근데 평촌은 어때요? 최근에 저기 안양 쪽에서 분양했었던 그 분양 물건들 얼마에 분양했어요? 거진 네. 2,500에서 3천만 원. 그렇죠. 5, 6억대를 크게 넘어서지는 못했죠, 분양가가. 예,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강남권하고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사업성으로 보면.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네들이 만약에 분양을 해서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개별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거의 대부분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6평짜리를 갖고 있다. 예, 그걸 통해서 한 24평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용적률 따져보면 지분 8평 있을 거고 300% 지어놓으면 24평짜리도 지분 8평 있을 거니까 공사비가 대충 한 2억 5천에서 3억 가까이는 들어갈 거다라고 우리가 대충 따져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물건을 3억 주고 샀는데 분담금 3억 내고 사겠다? 제가 봤을 때는 동의 안 하실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그렇죠. 동의 안 하는 사람이 많대. 그렇죠. 그 돈 줄 거면 차라리 6억짜리 더 좋은 동네 가지. 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죠, 분명히. 그래서 장기적인 재건축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가격선에선 좀 무리가 있다. 아, 가격이 한참 더 올라줘야 승산이 좀 난다. 예,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빠지긴 빠졌죠. 예, 보니까 최고가 찍었던 게 16평짜리 제일 작은 게 4억 5천까지도 거래됐다가 예, 최근 거래가 보니까 거의 30% 빠졌어요. 한 3억 초반까지. 예, 근데 이게 저는 조금 더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빠져야 매력 있는 금액으로 봐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아드님께서 예, 당장 거주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 갭 투자 금액으로도 벌써 2억 넘어가거든요. 예. 저라면 2억 네. 투자해가지고 평촌에다가 이런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 거주 안 하실 거면 차라리 강남권에다가 다세대 사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개발을 했을 때 예. 강남권 다세대촌들 용적률이 200% 남짓밖에 안 돼요. 예. 평촌 아파트랑 비슷하죠? 예.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뭐 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그럼 분양 얼마에 하겠냐고요. 평촌보다 2배는 비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앞으로 또 인구 줄어드는 것도 감안을 하다 보면 더 안쪽에다가 더 중심부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 특히 아드님 연배에서는. 예. 어머님들 세대에는 그거 다 안 지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아드님 세대는 어쨌든 지어지긴 할 거예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안쪽에다 투자하는 게 맞겠죠. 아, 예.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중심부 예. 쪽으로 좀 알아보세요. 예, 예. 네, 여기까지 정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마 조금 가격이 빠져서 지금쯤 매수해보면 어떨까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투자 목적으로 투자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아드님과 다시 한번 상의해보시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뒷번호 229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지금 목동 일대에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마 투자 가치 측면에서 매수 시기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예, 목동이 최근 들어서 다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이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해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건축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3가지의 규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안전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낡은 아파트가 얼마나 못쓰게 낡았느냐를 4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목동이 가장 평가 점수가 낮아서 여태까지 통과를 못했었던 이유가 이 구조 안전성이라고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 가중치가 꽤나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0%에 달하던 이 구조 안전성 항목을 30%까지 줄여주다 보니까 1단지 목동부터 시작해서 심정동 14단지에 달하는 이 거대한 권역들에 대한 관심이 꽤나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목동은 이런 가로막아졌었던 규제만 풀어주게 된다면 사업성적인 측면에서는 더더군다나 서울에서 거의 최고에 손꼽힐 정도로 좋은 그런 사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분석을 좀 해보면 목동 전체 신시가지 모든 단지가 현재의 가구 수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2만 6천여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 2만 6천여 가구가 모든 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5만 3천 이상, 그러니까 거의 더블이 넘게 가구 수가 많아질 정도로, 그러니까 사업성으로 따지면 거의 2배 이상의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규제 해지와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건설 경기 그리고 분양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건설 사업, 대규모 건설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그 시장의 변동사항에 취약할 수밖에는 없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비용 상승이 굉장히 거세죠. 그 비용 중에서 첫 번째로는 자재라던가 인건비 같은 직접 비용이 있겠고 또 금융 비용, 금리 부분이 너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금융 비용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읽기 단계인 목동 같은 데들을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단기간 내에 어차피 안전진단이라는 단계를 건너뛰고 나서도 조합이 설립이 돼야 될 거고요. 또 사업성에 대한 사업 인가를 받아야 될 거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나눠 가져가야 될지 관리 처분을 써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그때부터 공사기간 3, 4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의 목동 투자의 그 접근 방법은 첫 번째,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목동 선호하지 않으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서울의 2번째 학군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학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 입장에서 현금 여력이 좀 되신다면 적당한 대출을 통해서 직접 입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다 클 때까지 일단 눌러 살 수밖에 없다라고 감안을 하시고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거주할 계획으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2번째로는 이런 전세에 대한 교육에 따른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갭 투자 형태로 10억에서 12억까지 굉장히 큰 금액을 묻어둬야 되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절대 안 팔고 굉장히 오랫동안 끌리더라도 나는 무조건 끌고 갈 거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갭 투자 형태로 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앞으로 최소 올해 혹은 조금 더 길어진다면 내년까지는 이런 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 경기, 분양 경기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너무 급하게 접근해서 고가에 매입을 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급매 내지는 이런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합니다. 네, 좀 급매를 노리시면서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마음이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이런 투자 계획, 내 계획과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자, 오늘 2부 마지막 시간은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이슈들 정리해보는 부동산 위클리 이슈 시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도움 주실까요, 대표님? 예, 제가 앞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클리 이슈 시간에도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정비사업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찌됐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분야는 계속해서 활성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장 큰 이유를 한번 꼽아보자면요. 정비사업은 말로는 이제 조합사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찌됐든지 크게 보면 건설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정권이 정권을 잡았던지 간에 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지금 같은 아주 불경기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이 건설 경기를 육성시켜서 전반적인 경기를 부양을 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뭔가의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을 해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장기간을 봤을 때는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겠지만 그 효과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난다는 점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신산업 개발을 하겠다라고 무작정 계속 투자 형태로만 기관들에게 돈을 퍼줬다가는 그 성과는 굉장히 더디게 몇 년 혹은 10여 년 이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건설 사업은 바로 진행을 하면서부터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간에 단기간 내에 경기 부양을 했을 때 항상 선택하는 카드가 바로 건설 경기 육성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이런 정책을 사용했었던 게 바로 중국이었고요. 또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비 사업이 가장 활성화돼야 되는 이유는 분위기가 살아나기 때문이겠죠. 서울 중심부에서 민간 사업을 통해서 분양장이 열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계속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확실시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많은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되고 지금처럼 많은 정비 사업의 종류들을 신설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신규 구역 지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여태까지 못 가던 사업장들이 또 흘러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터전을 가꾸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한번 돈 풀어서 건설업 육성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이 규제적인 부분부터 다 풀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관련된 규제를 다 풀어줬는데 첫 번째 안전진단 기준을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조 안전성 부분의 가중치를 줄여주면서 여태까지 구조 안정성 너무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문제였던 동네들이 다 재건축으로 연식만 차게 되면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번째로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건축에 대한 정상 이익만을 남기고 초과이익, 그러니까 공사비 들어간 거 또 일부 인정받는 정상가격 상승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무려 50% 이상을 뺏어가게 되는 이런 규제들. 이 규제가 가장 많이 사람들의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이유는 이미 양도세라고 하는 환수 조치가 존재를 하는데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서 처음부터 50%까지 걷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해지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번 완화만 하더라도 3천 이상을 모두 다 뺏어갔으면 이것을 1억 이상으로 큰 폭으로 높여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양을 비싸게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줬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가 터전이 되어서 전반적인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한번 꽃을 피우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서울에서 가장 핵심적인 몇 군데를 꼽자면 첫 번째로는 누가 봐도 가장 비싼 동네인 압구정이 되겠고요. 또 대치동이라든가 또 잠실 일대 혹은 뭐 강동구 같은 그런 지역들에 여태껏 못 갔던 단지들, 동남부 권역, 강남권이 한 갈래를 차지를 할 것이고 또 한 권역은 아까 앞서 살펴봤던 목동 일대, 또 여의도, 또 이촌동 같은 부촌들 이런 지역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재개발과 같은 형태의 조합사업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만 하더라도요. 모아타운만 60군데가 넘는 사업장들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 신통기획만 하더라도 40군데가 넘는 사업장이 신규 후보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역들이 모두 다 아파트로 바뀔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그중에서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 그래서 그 사업성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비싼 동네들 위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강남 3구 일대, 그리고 용산 일대, 그리고 또 한강변 일대,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이런 조합 사업을 통해서 신규로 아파트가 되는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일부 그런 빌라촌의 형태로 지어진 데들이 대부분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여태까지는 최고 15층, 그리고 2종 7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은 최고 7층, 굉장히 낮게 지어가지고 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에 대한 층수 규제를 최고 25층까지 큰 폭의 기부 체납이 없이도 층수를 무려 25층까지 풀어줬다라고 하는 점이죠. 또 하나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그런 지역들이 여태까지는 서울시의 행정지침으로 최고 35층까지밖에는 건축 행위를 못해서 이 일률적인 층수 규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오고 나서는 3종은 최고 50층에서 그 이상까지, 2종은 최고 25층까지, 그러니까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이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게끔 이미 텃밭을 다 가꿔 놓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통기획, 모아타운,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이런 조합 사업들을 매년 한 회에서 두 회씩 계속해서 신규 구역 지정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좋은 동네에 있는 저렴한 예정지들을 찾아가서 작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묻어두는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로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게 최근에는 세금 관련된 규제들도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래 활성화만 시켜준다면 오케이, 전부 다 풀어주는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풀려 있는 이런 규제 완화는 아직 다 안 끝난 규제 완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까지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것이고 또 매수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여태까지 규제 완화를 써왔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본격적인 부양책을 쓰는 시기가 금방 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돼버리면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들이 많이 부정이 되게 됩니다. 이를테면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거 원래 없었던 규정이에요. 2017년 파리 대책에서 새로 생긴 내용이거든요. 전부 다 그냥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게끔 이런 형태로 부양책의 기조로 많이들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의 당부드리고자 하는 점은 절대로 관심 끄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셔라.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또 상담 전화 주신 분들처럼 그런데 과연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는 좀 막막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정비 사업에는 이 범위가 정말 넓다 보니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또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남현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거든요.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세미나는 제가 매주 화요일 진행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의 형태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거기다 상담까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세미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예약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 예약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저와 말씀 나누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무료 세미나지만 꼭 예약 접수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무료 세미나 참여 방법도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무존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 유의하세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